일단 쿠팡 같은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네. 시총 100조라는 그런 기업 가치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네. 박수를 쳐드리고 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런 활약을 펼치는 걸 보고 와 우리도 되네. 그렇죠. 우리의 그런 피지컬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하네. 아시아 선수는 안 돼. 이런 걸 깨버린 게 박지성 선수잖아요. 쿠팡이 그걸 깨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감사한데 팬클럽에 가입하듯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쿠팡 주식을 이 가격에는 살 생각이 없어요. 얘기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 요새 또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또 계속 얘기 나오고 뭐 이제 뭐 해운도 뭐 운임이 엄청 올라서 슈퍼사이클도 그러니까 해운이 오르니까 조선도 이제 드디어 슈퍼사이클 뭐 접어들었다. 계속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2018년 반도체가 꼭지를 칠 때 그때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 그런 얘기들 때문에 실제로 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뭐 2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아니 60조 시총이 말이 되냐? PER 3배다 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도 엄청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가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 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에서 2조 7천억으로 거의 87% 그 정도였나요? 급락을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58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27조 때까지 반토막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 나올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은 이번에 그 현대상선 같은 HMM 같은 주식이 돌아왔을 때도 이번에 뭐 거의 17배 올랐었죠. 1년 만에. 그 17배 올라갈 때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가 워낙 무서운 구조 조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넘버1이었고 현대상선이 넘버2였는데 사실상 둘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겁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 그 해운사가 다 망해버렸고요. 그 망한 상황에서 이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을 인수해서 지금 살려놓았고 그런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해운의 슈퍼사이클이 나오는 거지. 그런 구조조정 없이 슈퍼사이클이 와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LED 이런 거 좋아했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LED 조명이 전부 다 LED로 바뀌고 TV에 백라이트 유닛이 다 LED로 바뀌고 그런 LED의 슈퍼사이클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왔는데 아무나 만들다 보니까 너무 아무나는 아니고 너무 중국에서 엄청난 그 서플라이어들이 생긴 거죠. 그 공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니까 그렇게 고성장 산업 자체는 고성장을 했지만 대박이 나는 회사가 없는 거죠. 재미를 못 바꾸는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진입 장벽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과 같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의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 꼭질 때가 나는데 그럴 때도 뭐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도 아까 마찬가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방금 이제 LED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LED도 그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주식시장이 이제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고점을 칠 때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태양광이거든요. 동양제철화.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연평균 30% 이상 넘는 CAGR의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양제철화학이 대장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태양광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했군요, 실제로. 했는데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하겠다고 여러 업체들이 그렇죠. 뛰어들었잖아요. 네. 웅진에너지도 뛰어들고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네. 예.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120불이었다가 최근에 6불까지 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Q는 계속 늘어났는데 네. P가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망한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접했을 때 과연 이 산업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예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지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조선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예. 조선이나 해운은 자 해운이 아니 그렇게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나서 돌아서잖아요. 물동량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야 나도 조선업 한번 해볼까? 그건 안 될 것 예, 같은데요. 돈 100억 정도 모아가지고 해운업 못하죠. 예. 그렇죠. 배 하나 발주해가지고 인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100억 가지고 배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산업인 소위 말하는 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산업재 소재가 한번 경기가 돌아서면 거의 항공모함이 가듯이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주구장창 오르거든요. 그런 이유가 경기가 돌아섰다는 걸 확인하고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1년 반,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본적, 기술적 이런 지집 장벽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왔던 거는 2004, 5, 6, 7, 8, 네. 9, 10, 11년도까지 갔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2년도 9월 달에 스웨덴의 말메에 있는 코쿤코 조선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망하면서 말매 눈물 예, 해가지고 나왔던 우리가 거잖아요. 유명하게 아는 말매의 눈물에서 그때 그 코쿤코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팔려가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영방송에서 장송곡을 틀면서 그 장면을 보여줬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 정도로 90년대 IT 버블 동안에 이런 시클리컬 기업들이 완전히 죽을 썼었어요. 한 8년 동안. 그 혹독한 8년 정도의 그런 암흑기를 겪고 그런 조선소가 망하고 나서 이제 수요가 회복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왔었던 네. 거죠.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닌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소 3사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80% 이상을 싹쓸이 했었잖아요. 80%요? 예,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네, 해가지고 80% 이상을 싹쓸이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배를 발주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었겠죠. 중국이겠죠. 예, 중국이 야 우리도 만들자 해서 엄청난 또 조선소가 중국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201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또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네. 예. 구조정이 또 깊군요. 또 네. 한번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도 많이 또 망했잖아요. 네. 중소형 조선소도 망하고 중국 조선소도 망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재고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또 거기서 생산이 줄고 거기에 힘없는 기업들이 망하고 그 망하고 나서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 지금 다시 조선 경기가 회복되는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달라진 점은 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LNG선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고부가치. 됐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ASP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그 슈퍼 사이클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 회복에는 그래도 수혜는 뭐 1, 2년 정도는 볼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요새 현황 얘기 나온 김에 좀 쿠팡 얘기도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이 사실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하는 내수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밸류를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신 분들이 많고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네이버나 대원태원 이런 회사들이 막 같이 이제 협력을 맺고 우리도 그러면 뭐 막 당일 배송 이런 거 해보자 하고 막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이마트라는 회사는 뭐 또 이 부분은 또 전문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도 그럼 쿠팡이 이렇게 비싸니까 덩달아 또 밸류를 높게 받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쿠팡 같은 기업이 어쨌든 나스닥에 뉴욕 증권거래소에게 상장이 돼서 네. 시총 100조라는 그런 기업 가치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네. 박수를 쳐드리고 김범석 의장인가요? 예.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예전에 뭐 가치주 매매에 대한 방법을 얘기했을 때 예를 가끔씩 드는 게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런 활약을 펼치는 걸 보고 와 우리도 되네. 그렇죠. 우리의 그런 피지컬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하네. 예전부터 우리가 유럽 팀하고만 싸우면 맞아요. 된통 깨졌잖아요. 공포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유럽의 선수들 그런 피지컬 속에서는 아시아 선수는 안 돼. 이런 걸 깨버린 게 박지성 선수잖아요. 그리고 98년도에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그렇죠. 또 우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인드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한계 스스로를 이렇게 한계를 평가절하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한계를 씌워버리는 그 마인드를 깨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쿠팡이 그걸 깨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창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한 번씩 특강을 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거 1등이 공사, 의사, 공사, 공사, 공사에 취직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대기업 취직하는 거.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런 기업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쿠팡과 같은 그런 신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닥을 비롯한 여러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런 신화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박세리, 박지성 같은 신화가. 근데 이번에 그냥 국내에 상장을 했었으면 뭐 5조, 10조 뭐 받을 수도 있는데 100조라는 이제 잭팟을 터뜨린 거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나라의 인재들이 그런 창업에 대한 그런 어떤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쿠팡 주식을 이 가격에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거구나. 네.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게 뭔가 무슨 팬클럽에 가입하듯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냉정하게 지금의 이 쿠팡의 가치가 지금 적정 주가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쿠팡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유통업체들의 시총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유통업체들을 골고루 담아두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뭐 어차피 뭐 3년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극소수죠. 네. 그래서 6개월에서 한 1년을 봤을 때는 저는 쿠팡 주식은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요. 주식 시장은 제 가치를 담아냅니다. 근데 상장이 되고 나서 첫 6개월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상장됐다가 많이 빠진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쿠팡 너무나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쿠팡이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국내에서 비슷한 업태에 있는 회사의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아니면 네, 큰 있죠.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전에 추신수 선수가 이제 미국 가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추신수 이제 동기들 네, 예, 이대호 해당되는 같은. 예 그런 선수들이 아니 추신수가 저거 봤는데 나는 10분의 1밖에 못 예. 봤고 그러면 추신수 선수랑 이대호 선수나 이래 봤을 때 정말 10분의 1 차이 그렇죠. 10배의 차이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이. 분명히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리그가 주는 그게 리그가 주는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주는 밸류에이션하고 우리 시장에서 주는 밸류에이션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다. 네, 예.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